사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42번째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용수철에 연결한 물체로 탄성력과 중력 두 가지 모두를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용수철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용수철 하나에다가 지금 가의 경우에는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데다가 질량 M을 이제 연결시켜 놓고서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용수철의 원래 길이는 L입니다. 이걸 손을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 물체가 밑으로 떨어져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겠죠. 그랬을 때 밑으로 내려간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용수철이 가장 많이 늘어날 때 그때 X값을 구하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체의 속력이 최대일 때 X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무엇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좋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조건이냐면 보존력을 받으며 운동하면,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보존력에는 보존력이 무엇이다 라고 외우기보다는 보존력이 아닌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만 제외하면 전부 다 보존력이기 때문입니다. 마찰력이 보존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직항력과 장력 있죠. 수직항력과 장력은 보존력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존력이다. 그래서 수직항력과 장력을 작용하고 있으면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찰력이 작용하면 절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면,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도 바뀌고 운동 에너지도 바뀝니다. 그런데 둘을 합한 것은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알면 다른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더라도 그 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사실은 뉴턴 역학에서 중요한 기본 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이었죠. 뉴턴의 운동방정식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이것을 형태를 바뀌었을 뿐입니다. 크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세 가지로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F는 ma, 그것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물체에 작용한 합력과 물체의 가속도로 표현한 것이고, 물체에 작용한 힘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이 식을 적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 양변을 한번 적분하면 어떤 정리가 나오냐면 1 에너지 정리가 나오는데, 좌변에 있는 W는 합력이 물체에 한 일입니다. 이 얘기는 물체가 여러 힘을 받고 있으면 그 여러 힘을 다 더한 게 합력인데, 각각의 힘이 한 일을 다 더한 게 바로 물체의 한 일이 됩니다. 그것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옵니다. 이것은 합력이 물체한 일이, 그 합력을 구성하고 있는 힘들이 보존력이면 합력이 물체한 일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식이 다 똑같은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다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할지 좋을지는 어떤 것을 적용해서 풀면 문제가 가장 간단하게 풀릴까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운동법칙, 1 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똑같은 법칙인데 이걸 갖다가 섞어서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법칙과 1 에너지 정리는 그 조건이 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보존력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에도 1에너지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1에너지 정리를 적용할 때는 포텐셜 에너지란 말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때는 그 다음에는 합력이 한 일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력이 한 일을 포텐셜 에너지로 바꿔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운동 방정식, 인 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서로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려면 우선 포텐셜 에너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힘마다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 있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이 있으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 정의는 이 식으로 됩니다. 여기 F자리에 중력을 집어넣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고 탄성력을 집어넣으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고 전기력을 집어넣으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썼을 때 요게 바로 뭐냐면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은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거기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라고 정한 점입니다. 이건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아무렇게나 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정해도 상관이 없을 때는 편리하게 정하는 것이죠. 여기에 RS가 아무렇게나 정해도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걸 여기서 잠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R자리에다가 어떤 RS를 집어넣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네, 거기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그 점에서 0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어떻게 정할까? 네, 여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라고 하는 건 mg라고 하는 힘이죠. 여기다가 이제 mg를 집어넣습니다. 이때 기준계를 위쪽을 플러스가 향하게 했습니다. 이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가 조금 모양이 부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쪽을 플러스로 했다면 우리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은 아래쪽을 향하게 되죠. 그러면 이 중력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mg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해 가지고 요걸 계산을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항으로 나옵니다. 두 항으로. 그래서 이 YS가 기준점입니다. 요거 내 마음대로 어디나 정해도 좋은데 가장 편리한 건 요 항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 항을 0으로 놓으면 없어지죠. 그러면 YS는 0이라고 하는 점은 어디입니까? 내가 정한 좌표계의 원점이죠. 그래서 내가 정한 좌표계의 원점을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정하면 제일 편리한데 내가 정한 기준계의 원점은 또 누구 마음대로 정합니까? 내 마음대로 정하죠. 그래서 아무데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고 이렇게 내가 이제 아무데나 원하는 데를 기준점으로 정하면 거기를 원점으로 정하면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위쪽을 플러스로 정했을 때 플러스 mgy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위쪽을 플러스로 하면 y가 점점 커지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도 이제 기준계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프링을 X축에다 이렇게 놓는다면 여기 X축에 놓고서 이 늘어뜨리는 방향을 플러스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성력은 마이너스 KX가 되죠. 이 마이너스 KX를 저기다 집어넣고서 저 적분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아까처럼 두 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XS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정한 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정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되는 것보다는 요거 하나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 없는 거 다시 말하면 XS는 0이 가장 편한데 이 XS는 0이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곳 거기를 0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그렇게 정하면 어떻게 되냐?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기초를 가지면 우리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수철을 이렇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힘이 두 가지가 있죠. 보존력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중력도 작용하고 탄성력도 들어가니까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정해야지 되겠어요. 가만 봤더니 어디다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 요거 지금 맨 처음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기준계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여기를 갖다 X는 0, 여기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다. 이렇게 정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아래쪽이 플러스인데 그게 X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mgx 이렇게 됩니다. X가 커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작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됩니다. 우리 아까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에도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mgx가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 여기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것을 기준점으로 정하면 2분의 1 kx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용수철이 가장 많이 늘어날 때 x제로를 구하라.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이 됩니까?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는 두 항으로 되어 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수철이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의 조건이 바로 뭐겠습니까? 가장 많이 늘어나면 여기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속도가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는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력이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다가 위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속력이 0인 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0인 것이 바로 용수철이 가장 많이 늘어날 때의 조건인데, 속력이 0이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두 군데 적용하겠어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두 군데에서 구합니다. 하나는 X는 제로에서 구하겠어요. X는 제로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하고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기준점이니까 다 0이죠. 그리고 가만히 놨으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운동 에너지도 0이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그거 다 더하면 그냥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의 위치를 X0라고 하면 그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 X에다 X0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X0가 되고,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0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요?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mg X0 더하기 2분의 1 k X0가 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X는 제로하고 X는 X0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으니까 요게 0과 같다, 이렇게 놓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X0를 구하는 거죠. 여기서 벌써 X0 구했습니다. 그래서 X0는 K분의 2mg가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물체의 속력이 최대일 때의 위치죠. 그러면 물체의 속력이 최대일 때의 위치는 어떤 조건으로 구할까?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물체의 속력이 최대일 때 보니까 물체의 속력이 최대일 조건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이 속력이 최대이려면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최대이려면 요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요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인, 그러니까 속력이 최대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인 조건이 바로 속력이 최대일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X는 제로에서 아까 했죠. 전부 다 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속력이 최대인 곳에서, 그 속력이 최대인 곳이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mgx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엇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게 같으니까 요거 0이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요 앞에 있는 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소가 되는 것이, 포텐셜 에너지는 요 앞에 두 개가 최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최대일 조건인데, X의 함수가 최소가 될 조건은 바로 뭐겠습니까? 그것을 X로 미분하면 0이 되는 게 포텐셜 함수가 최소일 때의 조건이 되겠어요. 그러냐면 X가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하더라도 그 기울기가 0이 되죠.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더라도 그 기울기가 0이 되죠. 그래서 뭔가 최대나 최대
최대가 될 조건은, 최소나 최대가 될 조건은 그것을 그 변수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첫 항은 마이너스 mg가 되고 두 번째 항은 그냥 kx가 되죠. 자, 이게 0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x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x는 k분의 mg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우리 무엇을 구했습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위치를 구했죠. 그게 k분의 2mg였습니다. 그리고 속력이 최대인 가장 빠른 위치, 그건 x는 k분의 mg였죠.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빠른 위치는 최대로 늘어난 위치의 딱 절반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 오늘 차기호 수학 문제풀이 42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차기호 수학 문제풀이에서 다루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